사랑합니다. 과학답안지 양원입니다. 2021년에 촬영하는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네 번째 단원 환경과 에너지, 그 중에 두 번째 중단원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이야기해보죠.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그 첫 시간입니다. 전기 에너지의 생산과 수송 342쪽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뜬금없이 바로 전작 유도부터 나오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보통 그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었던 전류, 전압, 저항 여기를 조금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 했었던 거 좀 기초적인 것만 이야기를 해보고 여기 나와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뭘 배웠냐면 전류랑요, 전압이랑요, 네, 저항을 배웠어요. 전류, 전압, 저항. 아이고, 되게 귀찮네요. 귀찮으니까 대신해가지고 전류 대신에 I, 전압 대신에 V, 저항 대신에 R 이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단위는 전류는 암페어, 전압은 볼트, 저항은 옴을 쓰고 있습니다. 뭐 1암페어, 2암페어, 2볼트, 3볼트, 4옴, 5옴 이렇게 암페어, 볼트, 옴 이렇게 하죠. 이 전류, 전압, 저항을 배웠고요. 요거를 옴이라는 사람이 전류랑 전압은 나와 있었는데 저항까지 발견을 했어요. 저항을. 그래서 전류와 전압과 저항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옴의 법칙이에요. 옴이 1초 동안 도선의 한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의 흐름, 뭐 1초 동안 파이프 한 단면을 통과하는 물의 양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뭐 흐름으로 나타냅니다. 도선의 한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의 흐름, 요거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하면서 이제 저항의 단위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2옴의 저항에 10V의 전압이 걸리면 전류가 5A가 흐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렇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한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니크롬선 전기 회로도 그려보겠습니다. 이 전지 긴 게 플러스 극이에요. 긴 게 짧은 쪽이 마이너스 극인데요. 여기 2옴이라고 하고 여기 3옴이라고 해보죠. 여기 양단의 전압이 10V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게 물이 있는데요. 여기 예를 들어 11m 높이에서 1m 높이가 있어요. 그러면 물이 이렇게 흐르겠죠. 물이 흐르는 건 높이가 높다고 흐르는 것이 아니라 높이 차이가 있으니까 흐르거든요. 그러면 이 높이 차가 얼마냐? 높이 차가 10m죠. 10m의 높이 차가 있으니까 흐르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냥 물이 흐른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등전위라고 해볼게요. 동등해요. 전위가 동등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기적 위치, 전위가 여기 11V라고 해볼게요. 요 연두색 형광펜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전기적 위치가, 전위가 그냥 내 맘대로 1V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위가 전기적 위치, 전기적 높이에요. 전압이 전위 차를 전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극 쪽이 높이가 낮고 전지의 플러스 극 쪽이 높이가 높다라고 한 거죠. 여긴 다 높이가, 전기적 위치가 다 11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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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V 높이에요. 여기는 이제 전기적 높이가 1V인 거고요. 그럼 높이 차가 10V네요. 이 전지가 낮은 곳에 있는 물을 높은 곳으로 1m 높이에 있는 걸 11m 높이로 올려준 거예요. 플러스 극 쪽으로. 그럼 이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의 흐름이 생기겠죠. 이걸 전류라고 합니다. 뭐 I는 R분의 V라고 했죠. 지금
전체 전압을 전위차 10V라고 했고 전체 저항 직렬로 연결되어 있네요. 5옴. 그러면 2A입니다. 2옴에 흐르는 전류 2A고 직렬에서는 어디서나 전류의 세기가 같아요. 3옴에도 2A의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그럼 여기 양단의 전위차가 4V, 2옴의 양단에 전압이 4V가 걸렸다. 3옴의 양단의 전압이 6V다 라고 하는데, 전압이 걸렸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전압이 걸렸다 라기보다는 전위차가 4V이다, 전위차가 6V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다시요. 요 플러스 극 쪽의 높이가, 전기적 높이가 11V예요. 그러면 제대로 가면 이제 4V의 전압 강화가 일어났다 해야 돼요. 그러면 11m에서 4m 낮아진 거죠. 4V의 전압 강화가 일어나면 전위가 7V가 됩니다. 이 7V에서 6V만큼 낮아진 거예요. 그럼 전위가 1V가 됩니다.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전위는 전기적 높이, 전위차가 전압을 의미합니다. 플러스 극 쪽이 전위가 높고 마이너스 극 쪽이 전위가 낮아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이 흐르듯 전위가 높은 데서 전위가 낮은 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전기장을 직렬로 연결했을 때 전체 전류, 전체 전압, 전체 저항, 병렬로 연결했을 때 전체 전류, 전체 전압, 전체 저항, 그리고 각 전류, 각 전압, 각 저항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중학교 때 열심히 했지요. 전류, 전압, 저항에 대해서 했고요. 요번에는 또 중학교 때 뭐 했냐면 자기장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자기장. 이 자기장이라는 건 자석의 기운이 미친 영역이에요. 마그네틱 필드. 그러니까 그 자석의 힘이 미친 영역. 자석의 힘이 미친 영역.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 요걸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이 자기장이네요. 자기장은 자석 주변에 있겠죠. 자기장은 자석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자기장은 자석 주변에 있는데요. 물리량이 방향하고 세기가 있어요. 자기장의 방향에 대해서, 자기장의 세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나침반부터 좀 이야기해 볼까요? 항상 북쪽을 가리켜요. 노스. 그래서 N극. 항상 남쪽을 가리켜요. 사우스. 그래서 S극이라고 하고,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 N극, 노스를 가리키는 N극은 빨간색으로, 항상 남쪽을 가리키는, 남극을 가리키는 사우스 S극은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이 나침반은 바늘 위에 되게 얇은 자석판을 올린 겁니다. 그러면 요 N극이 항상 북쪽을, S극이 항상 남쪽을 가리켜요. 근데 귀찮네요. 그리고 시험지나 우리 이런 게 칼라도 아니고요. 보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화살표로 나타내자 하는 경우도 많아요. 화살표 머리 쪽이 N극, 시작점이 S극입니다. 자석 주변에다가 나침반을 좀 놔봤네요. 그럼 이제 서로 다른 극이 잡아당겨요. 서로 다른 극이 잡아당깁니다. 같은 극은 밀어내고요. 그래서 나침반을 자석 주변에 놓으면 마치 이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듯한 이런 방향을 가리키게 됩니다. 자기장의 방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게요. 자기장의 방향은 한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는데요.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요. 그걸 그냥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했어요.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 그랬더니 같은 이야기인데,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은 마치 이제 그 N극이 자석의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듯한 그런 방향이네요. 마지막으로 요거를 이렇게 그 접선으로 그려봤어요. 매 순간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들을, 그 접선들을 이어서 그려봤습니다. 저 선을 자기력선이라 그래요. 요 자기력선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력선의 방향, 자석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 이거 다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이 자기력선 그릴 때 우리 좀 주의 좀 할까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게, 끊어지거나 교차하지 않는 매끄러운 패곡선으로 그리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깥쪽에서는 N에서 나와서 S인데 내부에서는 이렇게 S에서 N을 향하도록, 그러니까 끊어지거나 교차하지 않는
매끄러운 폐곡선, 닫힌 곡선으로 이렇게 혹은 이렇게 자석 내부에도 자기장이 있는 거예요. 자기력선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기거든요. 그럼 이제 전자의 원운동이나 전자의 스핀, 회전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자기장이 생겨요. 원자마다 전자가 있으니까 그 전자의 운동에 의해서 자기장들이 이렇게 원자 하나마다 생겨요. 그러니까 원자 하나가 자석인 건데요. 걔네들이 자기장의 방향이 얼추 일치하면 이렇게 자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일치하지 않고 서로 상쇄되면 자석이 되지 않는 거죠. 자, 자기장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장이란 자기력, 자석에 힘이 미치는 공간, 그리고 이 자기장의 방향은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 혹은 자석의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 혹은 자기력선의 방향이라고 합니다. 이 자기력선을 그릴 때는 끊어지거나 교차하지 않는 매끄러운 폐곡선으로 그립니다. 자기력선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그리고 여기하고요, 자기장의 세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죠. B하고 A에서 누가 자기장이 더 세냐, 자기장은 A가 더 세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자속 밀도로 나타내요. 자속을 면적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 자속이 자기선속 혹은 자기력선속 아니면 그냥 자기력선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새는 자기선속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면적당 자기력선이 많으면 자기장이 센 거예요. A쪽이, 요쪽이 요 B쪽보다 자기장이 세네요. 귀찮네요. 문자로 좀 표현해 볼까요? 문자로 이렇게 좀 나타내면 귀찮아서 문자로 좀 나타내면 B는 자속 밀도, 자기장은 S분의 파이. 숫자 단위도 좀 써볼까요? 가로 1m, 세로 1m, 1제곱미터에 1웨버의 자기력선이 통과하면 1테슬라이다 라고 표현해요. 자기장의 세기는 자기력선 밀도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장에 대해서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진도를 못 나가고 있어요. 어떡하지? 해보죠. 언젠가 끝나겠죠. 자기장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전류의 자기작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게요. 자기장이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기더라고요. 직선도선 주위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기더군요. 직선도선 주위의 자기장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직선도선이 있는데 전류가 흐르더라고요. 이렇게 오른손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넣었을 때, 오른손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전류의 방향으로 넣었을 때 나머지 네 손가락의 방향이 자기력선의 방향, 그러니까 자기장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나침반들을 넣으면 자기장의 방향으로 나침반의 N극이 이렇게 가리키게 되겠죠. 여기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일까? 거리가 R이거든요. 여기 자기장의 세기는 K 곱하기 R분의 I입니다. K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세인가 그래요. 뉴턴 per 암페어 제곱 신경 쓸 거 없고요. 전류가 셀수록 자기장이 세다. 그리고 거리가 멀수록 자기장이 약하다 정도만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요. 이 직선 도선을 휘어볼게요. 휘어보면 원형 도선이 되거든요. 다른 데는 모르겠고 원형 도선 딱 중심점, 요 딱 중심점의 자기장의 세기에 대해서 직선 도선이랑 구분하게 여기 점 하나만 찍죠. B'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직선 도선을 휘어서 원형 도선을 만들었어요. 여기 중심점이고요. 반지름이 R입니다. 자기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게요. 전류를 이렇게 넣네요. 그러면은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네요. 그럼 주변에 자기장이 생겨요. 전류의 방향으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넣으시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겠어요. 이 자기장의 세기가 중첩되네요. 그러니까 같은 방향이면 중첩돼서 세지고 반대 방향이면 자기장이 상쇄돼서 약해지는데요. 이게 요 동네를 보면 이게 요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점이 자기장이 제일 세요. 중심점이 딱 중심점의 자기장이 가장 셉니다. 중심으로 갈수록 세져요. 그럼 요 중심점 자기장은 얼마냐? B'은 K' R분의 I입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해가지고 조금 달라요. 파이 하나 붙고요.
그럼 전류 셀수록 자기장 센 건가요? 네. 전류 셀수록 중심적의 자기장은 셉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거리가 아니라 반지름이죠. 반지름이 작을수록 자기장이 세요. 네. 자, 근데 이제 뭐든 좀 센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이라든지 밥그릇은 그 비어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원형도선도 비어있는 자기장이 있는 요 공간이 필요해요. 근데 좀 세야 돼요. 그러면은 이걸 세게 하려면 전류를 세게 흐르든지 반지름을 엄청 줄이면 되는데, 전류 세게 흐르게 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고 반지름을 작게 하는 것도 요 공간이 필요하니까 좀 한계가 있고 그러네요. 그래서 요 자기장이 센 요 공간을 많이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중첩시키면 돼요. 원형 도선을 여러 개 중첩을 시키면 돼요. 자석 하나보다는 자석 100개가 자석이 자기장이 더 세니까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솔레노이드라고 합니다. 우린 요새 이제 코일이라고 했었죠. 아니면 전자석이라고 했는데,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원형 도선을 여러 개 겹친 거죠. 뭐 이런 단단한 종이 기둥 같은 게 있어요. 단단한 종이통, 여기를 전선으로 이렇게 감습니다. 그럼 한 바퀴 감을 때마다 어떻게 되냐면 원형 도선이 하나씩 중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장이 중첩이 돼요. 한 1만 번쯤 감으면 요거 하나 있는 것보다 중심 부분 자기장이 한 1만 배쯤 되겠지요. 오, 그러면 되게 강한 자기장을 만들 수 있겠네요. 여기다가 전류를 흘려주면요.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가요. 전류가. 그러면 이제 뭐 이 원형도 하나마다 뭐 전지 달아줘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전원자체 하나 연결해 놓고 1만 번 감으면 원형 도선, 전류가 흐르는 원형 도선 1만 개 중첩된 거니까요. 이렇게 전류가 흐릅니다. 이렇게 전류가 흘러요. 이렇게 전류가 흘러요. 이 전류가 흐르면 오른손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전류를 넣으면 나머지 네 손가락 방향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여기 상쇄가 되겠네요. 이런 식이 돼요. 계속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아, 오른쪽에서 나가서 왼쪽으로 들어오네요. 이렇게.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내부에도 자기장은 있겠죠. 내부에도 이렇게 자기력선은 연결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가 N극이겠는데요. 막대 자석하고 비슷하네요. 여기가 S극이고. 그러니까 나침반을 몇 개 이렇게 놓으면 나침반이 내부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자기장의 방향이 같으니까 나침반 N극이 가리키는 방향도 다 같네요. 여기는 이쪽을 가리키고요. 네. 매번 이렇게 오른손 엄지손가락 전류의 방향, 나머지 네 손가락 자기장의 방향이 힘드네요. 그래서 솔레노이드 전류가 흐르는 쪽으로 오른손으로 감싸주세요. 감싸주었을 때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 혹은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N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솔레노이드 내부를 보면 거의 자기력선이 균등하네요. 이 자기력선이 얼마일까? B 2개 프라임은 K 2개 프라임 Ni입니다. 요 K 2개 프라임은 그냥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니까 신경 쓰실 거 없어요. 그냥 숫자예요. N은 요 1m 직선 길이당 감은수예요. 전체 1만 번 감았는데 끝에서 끝까지가 2m예요. 그럼 1m당 감은수는 5,000회 per m가 되겠네요. 감은수. I는 전류요. 이런 전류. 그러니까 많이 감을수록 전류가 셀수록 요 내부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이 세지게 됩니다. 예,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흐른다 해가지고 직선 도선 주위의 자기장, 원형 도선 중심점에서의 자기장, 원형 도선을 많이 중첩을 해둔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얘기가 전자기 유도. 요것도 우리가 고등학교 때 했던 이야기예요. 전자기 유도도 근데 중학교 때 했던 이야기예요. 중학교 때. 다시 한번 해보죠. 그래도 전자기 유도가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지요. 근데 이제 자기장이 변해도 전류가 생겨요. 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패러데이 법칙인데요. 자석의 변화, 그 자기력선 수요,
자기력선 밀도, 자기력선 수, 자기력선 수가 자기선소, 자기력선 수, 자기력선, 요 자석의 변화, 뭐 세기가 변하든지 아니면 이제 뭐 방향이 변하든지 자기선속이 변하는데요. 이 자기력선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변하지 마, 늘지 말라고, 줄지 말라고 이렇게 자석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없던 전류가 생깁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유도전류라고 해요. 없던 전류가 유도돼서 생긴 거, 유도전류가 생성되는 현상, 요거를 전자기유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도전류가 생겼군요. 잠깐만, 우리 오음의 법칙 했던가요? 유도전류가 생긴 거는요, 전류가 생겼어요. 뭐 도선 자체에 저항은 있을 테니까 전압이 생겨야 돼요. 전압이 생겨야 전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압의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요. 전압이 크면 유도전류가 크고 발생되는 전압이 작으면 유도전류도 작아요. 요 전압을 뭐라고 하냐면 유도기전력이라 그래요. 당연히 이제 단위는 전압이니까, 유도되는 전압이니까 단위는 볼트를 씁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유도전압이라 그래요. 유도전압. 요 유도기전력의 크기가 얼마냐면요,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E라고도 하고 V라고도 하는데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는 변화량이요, 델타 파이, 이렇게 나타냅니다. 요 마이너스는 뭐냐면 렌츠 법칙이라 그래요. 렌츠 법칙. 그러니까 방해하는 방향, 자석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방해하는 방향. 그리고 여기 N은 뭐냐면은요, 요 코일 감은수요. 코일 감은수. 전선을 몇 번 감았는가, 델타 t 동안에 델타 파이,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 자기 손속이 얼마나 변했는가, 1초 동안 자석의 변화요. 거기에 이제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몇 볼트의 전압이 생기는군요. 전선이 저항이 얼마면 전류가 얼마가 생기겠네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자속의 변화, 자기력선의 변화, 여기에 델타 파이, 요걸 방해하는 방향인데요. 그럼 어떤 경우에 자속의 변화가 있는지 이거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속 밀도가, 자기력선 밀도가, 자기장이 1제곱미터당 자기력선 수,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코일을 통과하는 전체 자기력선 수는 1제곱미터당 자기력선 수에다가 코일의 면적을 곱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때 자속이, 자기선속이 변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장이 변하는 경우고, 또 하나는 코일의 면적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일의 면적은 그대로인데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면 그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변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코일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 자석이 있고요. 근데 이렇게 N극에서 자기력선이 이렇게 나와서 코일에 하나가 자기력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요 자석을 가까이 넣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력선이 하나, 둘, 세 개가 통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코일 면적은 그대로인데 자석이 가까우면서 자기장이 세게 가니까 자기력선이 변했네요. 그러면은 변하지 마, 들어오지 말라고, 왜 변하고 지랄이야 하면서 이렇게 자기력선이 생겨요. 요거를 이제 솔레노이드라고 생각하면 위에가 N극, 아래가 S극. 그래서 이제 오른손 엄지손가락 위로 가면 유도전류가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무슨 방향인가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생기겠네요. 또 하나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자기장은 일정해요. 근데 코일 면적이 변하는 거죠. 그럼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변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N극 자석이 있고 S극 자석이 있으면 여기 이제 자기장의 세기는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코일 하나를 강제로 회전을 시켜 볼게요. 그럼 지금은 뭐 자석의 수직인 면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자기력선이 안 통해요. 근데 요거를 조금 강제로 돌려주면 요렇게 자기장에 수직인 면적도 좀 생기면서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느는 거예요. 그러면 늘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기력선이 생겨요. 여기가 N극, S극. 오른손 엄지손가락 왼쪽으로 가도록 하면 유도전류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이 경우가 자기장을 일정한데 요 자기장의 수직인 코일의 면적이 변하면서 자기력성이 변하는 거죠. 이 두 가지 경우에 유도 기전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와우,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자기 유도. 코일 근처에서 자석을 움직이거나, 요거는 코일 면적을 일정한데 자기장이 변하는 경우, 자석 근처에서 코일을 움직일 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자석이 움직이든 코일이 움직이든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면서 없던 전류가 생기는 현상, 이걸 전자기 유도라고 합니다. 유도 기전력은 이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코일에 생기는 유도되는 전압, 요걸 유도 기전력이라 그래요. 유도 전압이 생겼으니까 유도 전류도 생기겠죠. 전자기 유도에 의해 생기는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유도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되느냐? 유도 전압이 세면 돼요. 그럼 유도 기전력이 어떻게 하면 세지냐면 강한 자석을 빨리 움직일수록, 그리고 코일을 많이 감을수록, 패러데이 법칙이었죠. 코일 많이 감을수록 1초 동안 자석의 변화가 클수록, 그러니까 강한 자석이 움직일수록, 빨리 움직일수록, 물론 이제 코일이 빨리 움직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도 전압이 세져요. 유도 기전력이 세져요. 그럼 유도 전류도 세지고요. 이 유도 전류의 방향은 자석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입니다. 좀 쉽게 생각하시면 요 경우는 자석을 움직이는 경우요. 요 경우는 자석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방향이라 생각하셔도 돼요. N극이 가까이 오면 위에가 N극, 그러면 오지마 하겠죠. 이렇게 해서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하고요. N극이 멀어지면 가지마, 위에가 S극이 되려면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가도록, 그러면 유도 전류가 이렇게 생기고요. S극이 오면 오지마, 위에가 S극, 유도 전류의 방향이 이러합니다. 여기 G는 뭐냐면 갈바노미터라고 하는데 검유계예요. 보통의 전류계인데요. 보통의 전류계는 이렇게 0점이 왼쪽 끝에 있거든요. 근데 갈바노미터도 전류계인데 0점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전류가 흐르든 웬만치는 측정이 되는 거, 이걸 검유계 혹은 갈바노미터라고 합니다. S극이 멀어지려고 그래요. 그럼 가지마 해가지고 위에가 N극, 위쪽으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보내시면 됩니다. 이런 전자기 유도는요, 발전기, 무선 충전기, 인덕션 레인지, 교통카드 판독기, 전기 기타 변압기, 금속 탐지기 마이크, 이런 데 쓰인다 라고 하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전기에너지 생산, 발전기 볼까요? 너무 많이 한 것도 같고. 자, 발전기도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아까 설명했네요. 이 터빈에서 강제로 돌리면 자석 사이의 코일의 면적이 달라지겠죠. 그럼 이제 자기력성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성이 달라져요. 그걸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걸 좀 빨리 움직인다든지, 주변 자석을 좀 세게 한다라든지, 요 감은 코일을 많이 한다라든지 하면 더 강한 유도 전류가 흐르겠지요. 네. 그리고 이 돌아가는 부분은 터빈이에요. 터빈.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코일을 많이 감아두시고 그 내부에서 자석을 회전을 시키네요. 이 터빈을 뭘로 돌리냐에 따라서 발전 방식이 달라집니다. 뭐 간이 발전기 이렇게 있어요. 여러 가지 있고, 화력 발전 볼까요? 석탄이나 석유, 화석 연료를 태웁니다. 그럼 이제 열이 나죠. 그 열로 물을 수증기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수증기로 터빈을 돌렸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화력 발전. 근데 요런 게 이제 증기 터빈이고요. 가스 터빈 요런 것도 있습니다. 증기 터빈 이렇게 수증기로 돌려요. 그 수력 발전은 댐을 만들어서 물을 가뒀다가 물을 흘리는 거죠. 그 흐르는 물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거, 수력 발전. 그리고 조력 발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 간만의 차 있죠. 간조, 만조. 만조 때까지 수력 발전처럼 바닷물을 이렇게 가둬놓는 거죠. 간조 때 바닷물이 쫙 빠지면 바닷물을 수력 발전처럼 댐 열어갖고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거, 이게 조력 발전이고요. 그리고 밀물 때 터빈 돌아가고, 썰물 때 터빈 돌아가고, 그러니까 양방향 터빈을 쓰는 거,
밀물 썰물을 쓰는 거는 조류 발전, 그러니까 수력 발전처럼 댐 가지고 하는 건 조력 발전이에요. 그리고 소수력 발전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대규모로 하지 않고 강에서 좀 조그맣게 하는 거, 이런 걸 소수력 발전이라고 합니다. 핵 발전은 핵 분열 반응을 시킵니다. 우라늄에다가 저속 중성자를 넣어요. 그럼 핵 분열이 되면서 질량이 좀 사라지고 열이 발생하는데요. 그 발생하는 열로 불을 끓여요. 수증기로 터빈을 돌립니다. 이게 원자력 발전 혹은 핵 발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네,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 345쪽까지만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기 손실 전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코일 근처에서 자석을 움직이거나 자석 근처에서 코일을 움직일 때 코일에 전류가 생기는 현상, 요거를 전자기 유도,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성되는 현상입니다.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유도된 전류, 유도 전류라고 하고요. 유도 전류의 세기는요, 자석을 움직이는 속도가 빠를수록 세집니다. 자석의 세기가 강할수록 세집니다. 코일의 감은수가 많을수록 유도 전류는 세집니다.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장치, 발전 장치, 발전기, 발전소, 발전기가 있는 장소를 발전소라고 합니다. 코일의 회전에 의한 회전, 운동 에너지죠. 운동 에너지도 괜찮고 역학적 에너지도 괜찮습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발전기에 연결된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발전기에서 전기가 발생을 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코일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만, 코일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요. 많이 감으면 유도 전류 세져요. 강한 자석이면 다른 쪽은 다 똑같고 유도 전류 세지고요. 자석을 빨리 움직이면 혹은 코일을 빨리 움직이면 유도 전류 세집니다. 감음 방향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역, 니은, 디귿. 2번입니다. 그림과 같이요. 코일 근처에서 자석을 움직이면서 검육의 바늘을 관찰했습니다. OX 퀴즈. 자석을 움직이면 전류가 흘러요. 검육의 바늘이 움직입니다. 코일 속에 자석이 정지해 있을 때 검육의 바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코일이 움직이든 자석이 움직이든 코일이 멀어지든 자석이 가까워지든 자석이 멀어지든 코일이 가까워지든 상대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합니다. 코일에 자석을 가까이 할 때는 이게 N극이라면 NS 이런 식으로 유도 전류가 흐를 거고요. 코일에서 자석을 멀리하면 가지마 SN 이런 식으로 얘가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형성이 됩니다. OXO. 이번에 OXO 3번입니다. 자석 N극을요, 저기 멀리 했어요. 자석 N극을. 그리고 이제 가까이 했어요. 그러면 일단 볼까요? 가까이 오네요. 오지마! 위가 NS.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위로 가게 하시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B, 검육의 A로 흐르게 됩니다. N극이 멀어지네요. 그러면 가지마!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아래쪽을 향하게 하시면 이렇게 나머지 네 손가락이 이렇게 감싸야 되거든요. A, 검육의 B 이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3번이었고요. 4번입니다. 전자기 유도 아닌 거 찾아보도록 할까요? 발전기, 그러니까 전자기 유도는 뭔가 움직였을 때 전류가 생겨야 돼요. 움직이면 전류가 생깁니다. 전기 기타도 움직이면 전류가 흘러요. 작동을 하죠. 세탁기는 전류가 흐르면 움직입니다. 요거는 전자기력이라고 예전에 했었는데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자기력이죠. 자기력이에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자기장 근처에서 받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전류가 흐르며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모터, 전동기, 무선 충전기도 전자기유도, 교통카드 판독기도 전자기유도입니다. 4번에 3번. 5번이요. 발전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알맞은 거 쓰래요. 발전소 발전기는 바깥쪽에 고정되어 있는 코일과
안쪽에서 축을 따라 회전하는 자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자석을 막 돌리면 코일에서 전자기 유도 현상이 나타나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6번입니다. 발전소에서요, 전기 에너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장치 이름 쓰래요. 화력발전, 증기가요, 혹은 가스가, 수력발전, 물이요, 핵발전, 핵분열에서 나온 열로 수증기 만들어서 증기가요, 터빈을 돌립니다. 터빈을 돌리면 터빈에 연결된 발전기에서 코일 안에 있는 자석이 돌아가며 전류가 발생하지요. 발전기 7번입니다. 에너지원을 좀 해보죠. 화력발전은 화석연료요. 화석연료, 석유소탄. 수력발전은 물의 역학적 에너지. 그 중에서도 포텐셜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키네틱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터빈을 돌립니다. 핵발전, 네, 핵에너지.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기에너지의 생산 이야기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과학답안지 양원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